네, 선관위 자녀 특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선관위가 가장 업무에 집중해야 될 시기죠. 선거철에 휴직자 수가 유독 많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가장 시각적으로 의아했던 대목이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때 휴직자가 유독 많았기 때문에 또 미숙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게 이 채용 비리라는 게 국민들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 건데 지금 청년 실업 속에서 지금 이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넘는 분들이 자기 자녀나 동생을 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면접위원들을 자기 친구를 박아놓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선거가 있는 철에 다 휴직을 보내고 아주 관대하게 휴직을 다 보내고 그 빈자리를 경력직으로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는 본인들의 자녀를 거기다 꽂은 아주 기획적인 채용 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정말 그 날로 먹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너무 심한데 지금 말씀하신 소쿠리 선거나 이런 것도 단지 뭐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이 기관이 일을 하는 방식에서 제대로 규율이 안 서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아주 그냥 그 허랑방탕한 기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수사 받고 국정조사 받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무 당연하게 불법하고 관련된 채용 비리는 검찰이 할 거고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패는 권익에서도 볼 거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겠죠. 그렇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잖아요. 왜 이 기간에 일을 이따오로 처리하는 관행이 이때까지 이렇게 있었고 채용 비리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게 지금까지 왜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고 이렇게 변제받지 않은 엉망의 기간이 유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부터 전체 거버넌스까지 감사원이 전체를 쫙 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거를 마치 보호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뭐냐면 마치 선관위는 우리 편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지금 여당에서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동업관계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관위의 손발을 맞춰 선관위 채용비리 발본 세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모두 선거 때마다 편파적 해석으로 비판을 받던 선관위와 민주당인 상부상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또한 국민의힘이 매우 좀 지혜롭지 못한 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선관위가 언제 무슨 공생을 했어요. 그건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치적 대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중앙선관위를 바로 서게 하고 선관위를 진짜 건강한 그 선거의 최고 전문기구로 세우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건 여야 간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정파적 대립으로 해버리면 본질이 느려지고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사욕을 개입시켜서 이 틈에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또한 자충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과연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면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왔느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020년도 그 총선 또 2021년 재보궐선거 이때 보면은 우리가 당시 내로남불 무능 위선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하려고 문구를 쓰던데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대선 때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저쪽에서 주술, 굿당, 신천지 이런 거 쓰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 관련 기타 무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관련 또 각 지역의 현수막 관련 여러 가지 어떤 쟁점에서 보면은 또 저희들도 현장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저희들하고 잣대하고 야당의 잣대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같은 편 아닌가. 하여튼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희들 쪽에서 선관위가 물론 밑에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위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흐린다고 위에 소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인물이 보고 있고 막지 못하다? 예, 예. 막지 못하다 이렇게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 선관위 그 상임위원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 캠프 사람을 보내고 이랬던 게 아주 전형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자신이 임명권을 가졌다고 아무나 보내는 게 이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 기관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게 하기 때문에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9명 저 오버스라고 한다는 게 9명이 그런 식으로 임명됐을 거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가 정말 정치적으로 지혜로운지는 저도 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가도록 정치권에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 쟤네 사람을 선관위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당이든 그거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망친 거죠, 사실. 네, 윤희석 의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느냐. 저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방통심의위원장, 해나가요. 방통심의위원장 누구 보냅니까? 이동관 씨 보내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뭘 봐야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총선을 위해서 정치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언론사들 KBS, MBC, 뭐 SBS도 말 나오고 등등등등등. 쉽게 말하면 초점이 어디냐? 선관위원장을 물러내고 거기다 우리 사람 안 키겠다는 데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냐면 감사원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병호 이 사무총장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라미 같은 거 잡지 마라. 상하급을 잡아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임팩트를 줘야 된다. 근데 이 말이 도대체 감사원이 국민들한테 임팩트를 주는 기관입니까? 이런 분이 딱, 야, 잘 됐다라고 딱 들어올 준비를 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네. 왜냐하면 이게 떡 들어가게 되면 유병호 같은 사람이 뭐 타이거 팀이니 뭐니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탈탈탈탈 털어대는 옛날 그 특수부 검사의 감사원판이거든요. 라고 하면은 그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채용 비리가 불거졌지만 채용 비리가 지금 10년 동안 전혀 견제받지 않고 그 기간 내의 문제로 머물러 있었던 점 그리고 지금 선거 때만 되면 휴직하고 새로운 경력직을 뽑았다 그리고 해외 파견직에 뭐 수백억씩 쓰고 있는 이런 거는 전반적인 일을 봐야 돼요. 그리고 소쿠리 선거도 마찬가지죠. 왜 대선이라는 게 이 기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관리를 그따위로 했는데 왜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비상임이어서 집에 있었어요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지금 기강 자체가 엉망인 기간이에요. 이거를 감사원 밖에는 지금 일을 할 기간이 없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까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눈길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선관위원회에 대한 것도 국민의힘의 의도가 진짜 뭐냐,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재정립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자기네 하수 기관을 만들고 싶은 거냐는 나중에 어떤 사람을 보내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